왕이는 지금 온 그 리잔수에 치면은 리잔수의 발바닥에 때 정도 아니야. 등급이.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그 공산당 그 7인 중에 해외 담당이 아마 리잔수예요. 네. 대외 전략 해외 담당. 네. 그냥 해외 담당 원래는 그 자리가 공산당 중에 그 중앙 상무위원 그러니까 7인 못 들어가는 상무위원급의 해외 담당이 또 있어. 그게 전직 장관이야. 장관이죠. 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지 사수의 사수라고 이거는. 그렇죠. 왕이 듣고 있나? 왕이도 착해졌어. 엊그저께 거기 저기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그 유엔 안보리 그래서 왕이 딱 이러더라고. 딱 점잖게 앉아서. 네, 저희 중국의 입장은 클리어하고 컨시스턴트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고 일관돼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한 국가에 그게 어떤 국가든지 주권과 영토의 온전성을 적극 지지합니다.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 주권과 영토의 온전성. 그럼 우크라이나 얘기잖아.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왕이가 그냥 칼을 꺼내가지고 푸틴에 그저께구나. 푸틴에 진짜 콱 꼽은 거야. 그렇죠. 시진핑 왕이 지금 뭐 생각이 복잡합니다. 생각이 복잡해. 네. 자 그런. 그러니까 잘못 놀다가는 저기 러시아 땅에 묻힐 때 순장당하게 생겼거든. 사실상 지금 중국 우리가 푸틴 순장조냐? 중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러시아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인데. 네. 이게 이제 다 우리는 컸어요. 중국이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못해 이제. 허세 부릴 국가가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중국도 이제 몸 조심 해야지 우리한테 조금 이런 거는 이제는 뭐 함부로 못하지. 이게 뭐 대통령을 이재명이가 했다 그러면 삼합회 보내가지고 잘 달래면 갖고 놀 수 있지만 윤석열은 그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단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교, 안보, 국방, 사법, 경찰, 경제까지는 제가 보고 점수를 주라 그러면 7, 80점은 줘요. 90점도 주고 싶어. 특히 이제 국방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퇴임을 하고 나면 내가 제안서를 낼라 그래. 성렬빵 변비약. 그래서 국방 변비가 팍 풀려버린 거예요. 그 변비가 문재앙이 만들어놨던 문재앙표 변비구나. 문재앙이가 변비를 5년을 만들어놨어. 저는 진짜 국방 쪽에 ADD, 국방부, 군인들, 방산업체들 정말 5년 동안 뒤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고생했다고 생각해요. 국방 변비. 그러니까 요새 맨날 신문이 쏟아져 나오죠. 네. 한번 저기 요새 뭐 완전 다 뚜루룩한 거 금방 읽어봐. 그래서 제일 먼저 항모파 작살냈잖아. 김정수 오자마자. 5월달에 해참 동창. 항모파 작살내. 그게 저는 거의 간첩 프로젝트라고 봐요. 그 다음에 아파치 공격 헬기 느리겠다 그러고 있는 거 4천억 들여서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고. 그럼 이건 중국에도 오줌 싸는 사건이야. 그렇죠. F-35A 더 들여오겠다 그랬고. 서해 초고속정 신속 배치한다 그러고. 그렇죠. KDDX 구축함 정조대왕함 KDX 배치 3인가 그거 요새 띄워놓고 KDDX는 그 다음 세대거든요. 그 다음 세대를. 정조대왕함만 해도 알레이 버크급의 세계 최고 구축값이랑 다이다이 먹어요. 그렇죠. 근데 KDX는 그거보다 더 위야. 그렇죠. 주말트보다도 더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주말트보다도. 왜냐면 주말트가 비현실적인 걸 많이 해놨어. 그렇죠. 그래서 주말트가 훨씬 좋을 수가 있었는데 비현실적인 게 덕지 붙어 있어서 맨날 수리받아. 굉장히 신속하게 건조가 되겠네. 한 3, 4년 후에 나올걸요. 그러니까 한 2, 3년 땡겼어요. 그 다음에 천무 다연장 로켓 확대 배치하죠. 그 다음에 요격 한 100km, 150km 가는 그 LSM 요격 미사일 신속 배치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한국형 킬체인 한국형 MD가 거의 한 7, 80%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되면은 사드가 고고도 담당하고 그 아래가 LSM, 그 아래가 천무 3 하고 있거든. 또 지금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천무 3. 그다음에 그 아래가 패트리어트.
천무투가 패트리어트랑 거의 동급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은 지금 계속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사려고 있구나. 사드보다 더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네. 그게 샘3야. 샘3. SM3. 그게 저기 레이션이랑 미쓰비시가 개발해서 그 뭐 1000km까지인가 올라가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애요. 그거. 걔를 지금 또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지금 현재 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그 부분에 대한 그다음에 그 저기 레이시온에서 하는 그 함대공. 예. 그거 이번에 가서 그 폭발 사고 난 거거든. 예. 레이시온 그 SM2. SM2. SM2 그거 기분 나쁘다고 지금 LSM을 앞에 그 시커랑 호밍 바꿔가지고 LSM으로 해서 하면 레이시온 함대공보다 그 SM2랑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좋아지죠. 오케이. 무시무시해요. 그 뭐 그리고 저기 뭐야 대방사 레이더, 대방사 미사일 한다 그러고 대방사 미사일은 뭐냐면 그 미국에서 잘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줄 때는 기능 깎아서 줘. 그게 저기 그 AGM-88 그 저기 뭐야 그 상대방 레이더 까는 거. 예. 사실은 KF-21에 예. KF-21이 제가 지금 짐작하기에는 무장창이 길어. 이게 배가 길어요. 이게 제가 짐작하기 1m 50 이상 길어. 예. 그럼 그럼 5m 가까이 나와. 배 길이가. 저기 F-35나 F-22 대비. 그럼 오버사이즈 미사일이 다 들어가요. 뱃속에 얘는. 저 좀 배가 좀 길어 보이지 않아? 뱃속에 다 돈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대방사 미사일 이렇게 집어넣고 KF-11 한 20대 뜨면은 쟤들 미사일 다 작살나는 거예요. 동부 같은 처럼. 그게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대한항공이 열심히 해놓은 거 땅콩 사건 빌미 잡아가지고 대한항공 반 죽일라 그러잖아. 네. 문재인이가. 그렇죠. 예. 나 지금 문정부 땅콩 하나로 대한민국의 플렉십을 운영하는 항공사고 남들 안 알아줄 때 돈도 못 버는 거 그거 특히 이 집은 그 드론이나 항공 이런 걸로 해서 떼돈 박은 집이에요. 이 집은. 나 솔직히 말해서 조 회장 내 별로 안 좋아해. 저도 뭐 그래요. 그러나 한 거를 보면 그 우직한 그 트럭 운장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예. 그 월남전 때 그 바퀴 굴려가지고 돈 번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평생 바퀴 굴리고 비행기 띄운 거밖에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우직해갖고 그 집안이 그래도 이걸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반 죽였다니까. 그 무아브. 그리고 그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 그거 양산 들어가잖아. 군사위성 5개로 돼 있던 걸 12개로 늘렸잖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수송기 개발 검토 시작했잖아. 예.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AWACS 개발 도입 시작했잖아. 네. 잠수함 초계기 개발 도입 시작했잖아. 또 문재인이가 죽이려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K2 전차 아니야. 네. 그거 도입 확대해서 열심히 만들었다가 네. 폴란드가 얼른 달라 그래서 또 우리는 또 못 도입하고 또 180대인가 넘겨주게 돼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국방변비였다고. 문재인의 국방변비. 네. 그거를 윤석열의 변비 해결약. 해결약. 그래서 저기 대통령 각하님 퇴임하시면 제가 변비약 하나 좋은 거 개발했을 때 성렬이 빵 이라고 하나 합시다.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로. 국방변비는 확실하게 알겠어. 자 여기서 칭찬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깝시다. 예. 어떤 문제냐 하면은 지금 이제 뭐 교육부 장관 아직까지 저기 임명도 못 하고 있는데 교육, 정신문화 혹은 뭐 역사 지금 뭐 또 교과서 아주 희한한 무슨 뭐 인민민주주의라는 뭐 역사 해석의 문제, 담론, 내러티브, 상징 이미지 특히 중요한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를 상징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도 아주 그 적확하게 확산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적 화두죠. 화두죠. 예. 그거를 못 잡아내. 그거를 그 상징 연출. 예.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 있어. 저 사람 그냥 검찰 관료상한만 해서 기본적인 이 그 상징 연출의 그 화두를 못 잡더라.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저 국방안보 사법 뭐 경제까지는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좀 더 경제 그 관료나 관료 브레인들을 잘 운영하면 돼요. 거기는. 네, 거기는 되는데. 근데 교육부 관료들은 브레인이 아니야 마피아지. 그렇지. 교육부, 문화부, 보건복지부 뭐, 이런 데는 막
그렇죠. 그 안에 마피아들이 잔뜩 끼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갑이잖아. 네, 갑이죠. 돈 뿌리는 데잖아. 예, 예. 사실 검찰은요. 갑인 것 같아도 갑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소당한 놈이 가만히 있냐고. 그렇죠. 죄가 나 깜빵 보내려는 애인데. 예, 그리고 정치 바람 많이 타고. 검찰은 처량한 지저분한 직업이야. 그래서 그건 갑이 아니야. 그 저기 어. 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될 겁니다. 그 저기 저 문정권에 아주 충격한 김호수한테 그랬지. 야 우리가 좀 월에 뭐 지금 직업이 지금 험하지 않냐. 뭐, 우리가 지저분하고 그랬지. 넌 근데 착하잖아. 돌아와라 하면서 기순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막판에 했죠. 처신해. 그 소리지. 그러니까, 그뭐 이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언론이나 그래서 정치권을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료들을 볼 때 예. 그렇게 그 견제와 균형을 초월해 있는 관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서가 돈은 넘치는데 대표적인 게 교육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손을 못 써 지금. 참 지능적으로 그리고 또 엄중하게 또 그리고 일본도 설득을 해야 되고 하여튼 막 복잡한 요소들을 다 가진 굉장히 정무적이고 또 그다음에 교육제도에 대한 또 정확한 그래서 판단을 뭔지 가지고 모르는 있는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재가 없기는 해요. 별로 그렇게 막 아니 인재 찾으면 나오지. 찾으면 나오지. 정없으면 백모 시키면 되지. 맞아. 그리고 백모 시키면은 설화 때문에 딱 반나절 만에 백모 그만두지. 이거 보세요. DJ가 이해찬을 교육부 장관 시켰거든. 그렇죠. 예. 그 살벌한 이해찬이를 예. 제일 머리 돌아가고 제일 살벌한 사람을 그렇지. 교육부 장관 시켰다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문재인이가 김상곤 사람들 김상곤이라 그러면 별로 경기 교육감만 아는데 그 사람 경기 교육감 전에 직업이 뭐냐 잘 들어두십시오.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겸 한신대 교수입니다. 그 유명한 한신대 교수입니다. 아주 색깔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시켜서 교육부 쪽을 딱 장악을 해놓고 거기다가 널널한 유은혜를 집어넣어 가지고 포장을 한 거야. 그렇죠. 지침 다 만들어 놓고 시스템 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초대 교육부 장관 누구 시켜서 박머식이 그 서울대 행정대 교수인가 뭐 교육대. 나는 그 교수 몰라. 그래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박무순 교수. 보고서 기겁을 했어요. 내 흉내 한번 낼까? 어떻게 폼을 잡으면 얼굴 표정이 섹시해질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눈이 이렇게 눈웃음 치면서 섹시한 걸 이렇게 한 걸로 프로필을 한 거다. 그래서 잘못 찾았나? 여러분 그런 종류 사진은 강남에 그 저기 뭐야 음료 다루는 그 업소 사장님이나 전무님이 여성분이 쓰실 때 쓰는 그 필이 느끼는 사진이거든. 이게 서울대 교수의 지식인이 리더가 쓰는 프로필 사진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서 다시 이름하겠다. 이거 정상인이냐?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뭐 이 타격을 많이 받았죠. 박 교수님, 뭐 타격을 그거 프로필 바꾸세요. 그 타격을 받은 아니면 업종을 바꾸시든지. 그리고 이제 또 뭐 보건복지부 장관 나중에 사임을 했지만은 저희들 우리 반대했어요.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이게 우습게 보였으면 중앙일보가 이주호를 내세워서 교육부 장관의 이주호를 검토 중. 아니 이주호는 다 싫어하거든.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망친 게 이주호인데 원래 조전혁으로 후보 단일화돼서 박선영이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주호가 튀어들어와서 그거 둘 다 살려냈잖아. 저 이주호가 튀어들어서 박선영 살려내고 조영달 살려내고. 그래갖고 전체가 다 죽었지. 다 살려내 또 지는 또 폼 잡고 그만뒀어. 저는 우국 충정에 따라서 그만둡니다. 이주호 전 장관님 우리 보지 맙시다. 내가 그때 한번 봤는데 이번에 보면 당신 나 그냥 내 성질 못 이길 것 같아. 그 MB 때 저 이명박 정부 때 저기 이걸 했죠. 교육부 장관 했는데 그때도 말이 많아요. 왜냐면 자사고 키운 건 오케이인데 나머지는 말이 많잖아. 나머지 특히 그 당시에 이제 한 10년 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치면서 교육부가 조금 이 나라의 정신과 교육 체제를 가다듬어야 될 일인데 그 하나도 안 묻지. 손에 피 하나도 안 묻혔지. 피 하나도 안 묻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전교조 밥그릇 챙겨줬죠. 그 급식 쪽에. 대부분 다 밥그릇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 멘탈 자체가 자기 말로는 실용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뭐 경제학 통계 뭐 이런 쪽은 저 경제학자는 그거 한데 교육에 대한 가치와 행정학이야. 경제학입니다. 네. 이제 가치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념 뭐 등등등 해서 한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정신의 그 건강함을 위해서 정비를 했어야 될 시기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만방으로 그냥 그래서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제대로 정비가 안 되니까 결국은 안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정교과서를 그냥 막 무리하게 몰아붙이다가 됐죠. 네, 박 대통령도 똑같아. 그 저기 어디야? 그 저기 그 식민지 후기 식민지론. 그게 뭐냐면 제2차 대개전 후는 미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거느리는 제국주의 국가다라는 게 그 얘기잖아.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 그거를 문학에 적용해서 평론해 가지고 그걸로 박사 쓰고 그걸로 저기 우려먹던 김상률이 그렇죠. 한양대 인맥. 예, 예. 그 나중에 우리 저기 저기 최 여사랑 많이 엮인 사람. 지금 감옥 사는 최 여사랑. 그 김상률이를 교문수석 놔두고 교육부 장관을 그래도 착하긴 한데 그 싸울 사람은 못 되지. 황우려를 교육부 장관하고 황우려 전에는 그 저기 교육부 마피아의 총 두목 있어요. 서 누구? 있었어요. 예. 그 사람 총 두목이거든. 그 아마 서울대 사대 출신인가 어딘가 모르겠어요. 대학은 모르는데 그 총 두목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언제부터 총 두목이 됐냐면 이해찬이 때 오른팔인가 했어. 아 그래요? 그게 교육부 마피아의 총괄 두목이에요. 그 인간이. 교육부 마피아를 하면 서울대 사범대학 출신. 모르겠어요. 그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을 나온. 근데 사실은 그 박 장관이 그 인맥에 의해서 당했다라. 박 장관 당한 게 그거잖아. 저기 뭐야 그 5세 일찍 하는 거. 그걸 장관이 그 정도면 교육부 관료들이 리뷰를 해준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교육부 관료들이 너 죽어봐라 그러고 리뷰를 그냥 좋습니다라고 오케이 사인 났을 거다라고 짐작하는 게 있어요. 그 교육부 관료들이 누구한테 오다 먹었을 거냐. 서머시기한테 오다 먹었을 거다. 그렇게 짐작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무시무시한 싸움이거든요. 싸움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저는 그 주식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한반도가 불안하니까 이 그 회사 가치가 한 3분의 2나 절반밖에 인정 못 받거든. 삼성전자가 한국 회사가 아니었으면 시가총액이 지금의 2배예요. 저게 한국 회사라서 시총이 낮은 거야. 그렇죠. 그걸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그러는데 저는 윤석열 디스카운트라고 있어. 잘해. 그러니까 경제, 사법 경찰, 외교 안보 군사 이건 잘해. 그런데 이쪽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화두를 뚫어내고 근데 국민들한테 체감은 근사하게 정리된 화두. 캐치프레이즈. 이게 일종의 등불인데. 등불인데 그 상징인데 그 상징 만들어내고 체감은 그게 교육이나 교육개혁 이렇게 가고 저 교육개혁이 뭐 인기몰이가 아니라 정말 21세기의 4차 혁명 시대 때 새로운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저렇게 가는구나. 그렇지. 그런 걸 느끼게 만들고 복지도 지금 틀을 다시 짜고 있구나. 그렇죠. 내가 요새 보니까 70대 중반까지 일을 하겠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3모작 어떻게 살 거냐, 2모작 어떻게 살 거냐. 예를 들면 난 이랬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은 손자를 봐주는 할머니 용돈을 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손자를 봐주는 할아버지 용돈 줬으면 좋겠어. 그런 많이 난 조금은 인구가 결혼도 좀 결혼율이 좀 올라갔고. 근데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단기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어떤 교육을 이수를 하면 그 유아 보모 자격을 주는 거야. 그렇죠. 애를 길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걸 증명이 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서 보모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죠. 예를 들면 어차피 지금 그 내 안 사람도 그렇고 지금 손자 보모하고 있거든. 그러면 한 달에 30-40여라도 받으면 좀 낫잖아. 나는 괜찮지만 우리 집이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또 그게 필요한 집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받고 싶은 분은 그걸 증명이 돼서 교육을 이수를 하고 뭐 아무튼 간에 뭐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를 못 해. 그래서 윤석열 디스카운트가 작동하고 있어.
근데 또 지금 안타까워요. 심각한 문제는 아주 오래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한국 시가 주식 그게 상속세가 65%니까 이 대기업은 자꾸 주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니 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거는 국힘이나 이 보수적 성향, 우파 성향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다음에 그거 이제 상속세 낮추겠다 그러면 이제 벌떼같이 이제 조중동까지 나서서 왜 그럽니까 하고 칼 뽑고 이제 또 해외 선거로 나오죠. 그거를 사회적으로 담론 그러니까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상속세를 낮춰줘야지. 예, 지금 저기 뭐 국제적으로는 한때 굉장히 복지 국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대표적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상속세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네, 그 대신에 거기는 소득세가 무지막지예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는 자나 월급을 적게 받는 자나 가처분 소득이 비슷해요. 그래서 스웨덴 사람 와서 이렇게 접대를 하잖아. 10,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는 걸 버들버들 떨어. 원래 북구 사람들이 검소하긴 하지만 자기 세금 담세율은 워낙 높으니까. 거긴 그래서 그 대신에 상속세가 제로죠. 스웨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예. 그 윤 정부한테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 교육, 정신문화, 역사 해석, 담론, 내러티브, 상징 연출, 상징 선택에 관해서 빨리 대통령과 그 핵심이 빨리 이 중요성을 장악해야 된다. 그 상징 밈을 만들고 밈이 꼭 밈이죠. 밈도 포함되죠. 선동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말하는 좌표 같은 것들을 그래서 만들어야죠. 윤 대통령은 이게 왜 DJ 때 왜 그 기군하는 살벌한 그 전략가인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이었으며 문재인 때 왜 그 기군하는 살벌한 전략가인 김상곤이 교육부 장관이었는지 정말 새겨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 그 박머시기 같은 사람을 본인 눈이 안목이 없는 거야. 윤 대통령이 이런 데서. 네. 박머시기 같은 그런 여성분을 나는 박머시기 장관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말 듣기 전에 이름 듣고서 쳐보고 딱 그 구글에 나오는 사진 보고 저 여자 아닌데 직업 잘못 택했는데 아니면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그렇죠. 패시시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딱 약간 각을 약간 트는 그 지식으로 뭔가 이렇게 리드하는 지성인으로서의 그게 아니라 나 이쁘고 상냥한 굉장히 접대 잘해주는 세련된 아주머니예요. 딱 그 느낌이야 사진이. 그렇죠. 예.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선 같은 걸 보는데 상대방 그 저기 사돈 여자 저러면 구역질이 날 것 같거든. 저런. 하여튼 뭐 완벽할 수는 없는데 저 이제 느끼고 있겠죠. 근데 필요와 안목 그다음에 배치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한번 천천히. 네, 이거 못하면은 윤 정권의 윤 정부의 지지를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윤 디스카운트 작동해요. 윤 디스카운트 작동. 네. 여기서 결판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나머지를 얼마나 국방 변비 같은 거 시원하게 뚫어줬잖아. 나머지 다 잘하고 있는데 이걸 교육, 복지, 상징, 역사 해석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네. 누구를 시켜서 어떻게 풀겠냐 되는 거기에 대한 컨셉이 없는 거야. 심각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시겠지. 내 비즈니스 아니요. 외교안보 통일은 일단 됐으니까 국방이랑 나라는 안 망하겠지. 그렇죠. 네. 아이고. 네. 자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